현재 전 세계 나라들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위성사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검붉은 색으로 표시되며 40도를 넘나드는 강력한 폭염이 잇따라 나타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륙의 젖줄이라는 양쯔강이 말라 수력 발전량이 줄면서 중국 스촨성의 청두시가 온통 암흑으로 변했고, 그러나 스촨성 다른 도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화려한 밤 조명은 물론 거리의 신호등마저 꺼진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중국 매체들이 우리나라 김치까지 포함해 파오차이가 김치의 세계 표준이 됐다는 식으로 소개했고, 전 세계 나라에 수출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가뭄 사태로 배추까지 흉작이 되어버리는 사태로 인해 정작 자신의 땅에서 역대급 가뭄이 발생할 줄은 몰랐는지 역풍이 불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딱한 사정을 지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것인지 몰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추악한 나라를 위해서 지구는 공평하게 거대한 비구름을 일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열도의 태풍이 들이닥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현재 태평양 한가운데 해상에서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인해 일본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던 것입니다. 유럽 기상관측센터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요란이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쳐 일본 열도로 직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도쿄도를 들이닥칠 것이라 예측됐던 19호 태풍 성과는 필리핀으로 경로를 바꾸었고, 문제는 10월 19일 금요일 무렵에 오키나와 전역에 비구름층이 몰려 있습니다. 만약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된다면 20호 태풍인 네사시 되는데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초속 38m의 강한 세력으로 발달할 예정이며 일본 오키나와를 들이닥쳐 대만까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됐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공포에 질린 듯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68개국 해외 관광객 맞이에 한창인 상황에서 이대로 태풍이 들이닥친다면 일본 노선에 대한 대규모 결항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전히 태평양 해수온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난번 흰남노만큼은 아니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풍 네사시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관측 당시만 해도 오키나와 인근까지만 지나고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10월 11일 새벽 미국 기상청이 운영하는 GFS에 따르면 종전의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우측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고, 미국 기상청은 태풍에 있어서만큼은 여태까지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이지만, 얼마 전 태풍 성과도 일본 도쿄를 직격하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필리핀 해역으로 진로를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태풍은 언제든 경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태평양 해상에서 강력한 세를 형성해 나간 만큼 예상 경로대로 일본 열도를 훑고 지나간다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오키나와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흰남노와 남마돌의 여파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10월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여 태풍과 각종 재난으로 입었던 피해를 관광객 유치로 오키나와에 활기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던 일본인들조차도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 와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흰남노가 들이닥친 남해안에 조롱하고 즐기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재해 상황 소식을 어느 나라보다도 실시간으로 보도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태풍 매미 당시에도 열도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태풍이 닥쳐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한국은 일본처럼 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한일 무역 분쟁 당시에도 한국산은 사지도 말자며 외친 그들이지만, 최근 들어 엔화 폭락과 최악의 경제 위기를 직면한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아와줘서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는 망언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뻐하던 일본인들도 다음 주 발생할 태풍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태풍 네사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사실인데 10월 11일 새벽을 기점으로 일본 열도를 북상할 확률이 60%나 커진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정신없던 일본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시간당 200에서 300mm의 맹렬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기상청들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은 태풍 소식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자국의 기상청의 데이터만 믿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미국과 유럽의 예측에도 무관심인 일본입니다. 이것은 분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배가 아픈 한국의 음모론이다.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인공적인 태풍을 만들었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망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으로 향하던 태풍이 열도로 우회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제9호 태풍 루핏은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대만 해역에서 갑자기 열도로 향했는데 예상 경로대로라면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일본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이후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어 한국엔 피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 여겨졌던 찬투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저장성 61만 명에게 긴급 대피시킨 14호 태풍 찬투가 세계 각국의 기상청들은 태풍의 세력이 쇠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9월 15일경부터 또다시 태풍 중심으로 구름이 모여들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본을 강타하여 규슈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태풍 중 하나는 2017년에 노루 또한 한반도 수도권 지역을 위험방원으로 관통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직각으로 코스를 꺾어 일본을 가로질러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이쯤 되면 태풍이 한국에게는 나름 관대한 반면 일본은 철천지 원수로 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망언을 내뱉던 일본인들의 입을 닫기 위해 하늘에서 비를 뿌리고 있다는 여론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본과 중국은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게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한복과 김치까지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다 올해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다 역대급 폭우와 태풍이 쏟아지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벌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는 양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특히 최악의 태풍으로 알고 있던 사라와 매미가 모두 9월에 한반도에 상륙한 가을 태풍인 만큼 지금이라도 한국은 철저한 대비를 해야 일본처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